어느 범죄 집단을 갖다가 소탕하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깔려 있는데 네. 등수, 등급, 그 다음에 점수 올리는 게 가장 불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수능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을 해보시는 것, 이런 것들도 사교육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입시는 대입 제도는 그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사교육과 관련한 교육 정책의 변화도 있을까요? 일단 그 교육부의 입장을 좀 대변한다면 최근에 사교육비 조사했을 때 또 전체 사교육비가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또 계속 결과가 증가하고 있어서 있다. 네. 일단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그래서 사교육비를 좀 경감시켜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사교육 경감 대책의 두 가지 축은 하나는 사교육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거고, 또 하나는 공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사교육 수요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당장 나와 있는 어떤 정책의 방향성으로 보면 이 불법 그 사교육 혹은 고액 사교육에 관련돼서는 통제하는 별도의 어떤 전담 기구 혹은 그런 관련 공무원들을 좀 늘려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고액 사교육 근절을 위해서 특별 사법 경찰 제도까지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교육에 대한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공교육을 조금 더 내실화하겠다. 그래서 뭐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강화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의 질도 높여가겠다. 그리고 그 방향성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그런 거가 연결시켜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뭐 방과 후 활동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난이도를 또 갖춰 수월성 교육까지 포함하는 그런 교육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런 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교육 대책 얘기가 나오면 원장님을 굉장히 서운해하세요. 그래서 사실 불법 사교육이라고 하는 건 사실 학원을 지칭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원들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분당 수강료를 준수하다 보면 실제 그 수강료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한 지역의 수강료는 거의 비슷하게 수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뭘 지금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현재 불법 과외가 왜 불법이냐? 사실 과외 자체는 불법이 아닌데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불법인 거거든요. 네. 원래 과외도 지금 신고제로 되어 있어서 전부 다 개별 과외하는 거 다 수업 신고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불편하고 번거롭고 소위 좀 찜찜해서 다들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면 아래에 있는 시장 자체가 조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학원 원장님들, 건강하게 학원을 잘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학원으로 올 수요가 분산되기도 하고, 그럼 거기는 세금 내고 성실하게 신고했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교육을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희한한 발상들이 다 나오고 있기는 하나, 공교육을 내실화, 정상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일부 사교육으로 흡수되는 수요를 조금 억제시킨 측면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실제 공교육이 지금 정상화가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한다면 억제가 되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평가의 권한을 갖고 계세요. 또 사실 평가의 주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각종 학교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정책들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죠. 근데 평가에 대한 그 책임은 지지 않아요. 지금 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평가 체제가 성취평가 제도라고 하잖아요. 성취평가제는 말 그대로 성취도 향상이 미덕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성취도가 향상되는 데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절박한 경우보다는 실제 사교육은 뭐 국가적 대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창업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을 그냥 현재 제도 하에서 진행하는 것 뿐인데 어느 날 계속해서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물론 공공재라고 하는 교육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비싸면 지금 계층의 사다리 이동이 힘들고 그 다음에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된다, 일부 인정은 하지만 실제 모든 사교육 지금 원장님들께서 이게 이렇게 도매금 쳐지듯이 매도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다 보니 여태까지 사교육 정책,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누르면 여기 튀어나오고, 소위 선행학습금지법 이것도 안 된다라고 그래가지고서 초등학생들한테 영어 안 가르쳤더니 또 중국어 건드리고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했어야 할
절박하게 학교에서 진행했었어야 할 아이의 성취도 향상과 그리고 누수되는 아이 없이 모든 학생들을 다 품고 정상적으로 이제 아이들의 역량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면 네. 엄마들이 외부에 나가서 교육받는 현재의 모습들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네네. 사실 평가는 그쪽에서 하고 네. 책임은 학원에서 지고 있는 형태가 지금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얼마만큼 애들 성적 관리 잘해서 잘 올렸느냐가 그 학원에 또 1년 농사의 관건이 되다 보니 여기는 진짜 생사를 걸고서 열심히 가르치는 곳이 되었죠. 네네. 절대 욕먹어야 할 기관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혹은 그 이전부터 굉장히 원장님들이 서운하셨을 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의 사교육 정책 그래서 반대.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교육부나 이번 그 교육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좀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방향 속으로 이것들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다 없어지는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건 사교육과 공교육이 같이 균형을 맞춰 발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워낙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열이 뜨겁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교육열로 인해서 아이로서 좀 자유롭게 자랄 수 있는 많은 권리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거나 너무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수면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많은 문제가 생기다 보니 어떤 학원의 시간을 제한하고 그리고 좀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이 틀 안에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에 이런 다양한 문제 때문에 이 틀 밖으로 나오는 사교육들이 많이 눈에 띄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틀 안에서만 움직인다면 오히려 더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런 사실 우리가 학원 하시는 분들도 다 느끼시는 거지만 몇몇 미꾸라지가 전체물을 흐린다 이런 얘기도 사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정말 본인의 모든 에너지를 다 하고 있고 또 지역사회에 소외된 아이들까지 케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몇 이 흙탕물을 만드는 미꾸라지 학원 때문에 혹은 그런 사교육자 때문에 전체가 비난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클리어하게 좀 걷어내고 조금 더 클린하고 깨끗한 학원, 클린하고 깨끗한 사교육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조금 더 이런 것들이 균형 맞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관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클린하지 않은 학원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부의 문제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 일부의 문제라고 하게 되면 진짜 그걸 핀셋처럼 딱 집어가지고서 네. 제지를 가하면 돼요. 네네. 그런데 지금 경찰제를 갖다가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범죄 집단을 갖다가 소탕하겠다고 하는 그 저희가 깔려 있는데 네네. 어떤 특정 집단, 그러니까 사교육이라고 하는 집단 자체가 지금 범죄 집단으로서 소탕되어야 할 대상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그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아까 교육열이 뭐 우리나라 뜨겁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노동시장의 불균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가 불균형하다 보니 어떻게 해서라도 한 칸이라도 높은 학교, 한 칸이라도 높은 점수를 받아서 좋은 노동시장의 그 계층으로 뛰어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라고 본다라면 교육의 문제를 지나치게 교육만으로 너무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아까 지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 자체가 교육에 국한되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교육 자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불법도 아니고 인간은 내주고 뒤에 가서 회초리 들고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그럼 앞에서 인간을 내주질 말든지, 근데 하라고는 판을 벌려놓고서 거기에다가 정부가 지시한 대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제, 그러니까 10시까지 혹은 12시까지 11시까지 지역별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받으라고 하는 수강료에 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문제가 돼서 다시 또 경찰에 그 쫓아오는 경찰에 계속 도망쳐야 되는 우리 원장님들이 되셔야 되는지 나는 그게 좀 그 문제라고 좀 네. 물론 이제 충분히 그 어떤 표현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사실 불법 고액 세금 체납자는 국세청에서 어떤 공권력을 갖고 뭔가 이렇게 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부분은 불법 사교육 전담 공무원 또는
불법 고액과의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이런 것들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부각되니까 막 우리를 다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공정한 사회에서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이 테두리 밖에서 자꾸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을 부정적으로 평가받도록 만드는 사람들을 단속하고 규제해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좀 깨끗한 그런 어떤 사교육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나와 사회의 발전 혹은 아이들의 발전에 도움되는 어떤 그런 제도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깨끗한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뭐 안에 뭐 들어온다 뭐 이런 네. 뭐 클린존 안으로 네, 네, 들어온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갱생의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 세금도 똑같다는 얘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원장님들 네. 세금 안 내세요? 저 세금 엄청 내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꼬리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논리로 가야 되는 거고.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잘 네. 내면 우수 납세자라고 포장하고 이것들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유도하고 불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들을 단속해서 잡아내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부분을 환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가면서 사람들이 모두가 인정하는 정도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마찬가지로 사교육에 있어서도 어떤 범위 밖으로 나가는 어떤 불법적인 부분들을 잡아내고 또 잘 운영하는 분들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높게 인정해 준다면 조금 더 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교육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지금 사교육 대책 얘기 나올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 뭐 불법 사교육 아니면 합법 사교육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이 불법 사교육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교육이 통째로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각과 항상 발언들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법적으로 지금 지하에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신고하지 않은 과외들 이런 것들을 어떤 클린존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다. 이런 논의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다만 지출이 너무나 많다 보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 전체가 안 좋은 거다. 이렇게 가는 거죠. 안 좋은 거였으면 사실 허가를 내주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전 이런 걸 뭐 자유냐 평등이냐 약간 이런 이분법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느 것도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연 사교육이 없으면 공교육이 이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공교육은 전체를 끌고 가는 교육인데 전체를 끌고 갈 때 낙오되는 애들도 있고 더 나은 교육을 받아서 우리 국가를 발전시킬 애들이 여기에 끌려가다가 자기 개발을 못하는 이것도 사회적 낭비잖아요. 그러면 공교육은 중심을 끌고 가고 여기 밑에 처진 아이들은 학교 밖 교육에서 보완해주고 보충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사교육이 다 없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빈부의 격차를 다루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 뭐 인강업체라든지 이런 쪽이나 혹은 학습지 회사는 우리나라의 중심을 잡은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대기업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음지에서 조금 더 부모님들의 어떤 그 공포를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어떤 사익을 취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하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이 정책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사교육을 바라보는 시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진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교육하면 사교육을 통째로 안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사교육은 꼭 필요하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 불법적인 부분을 꼭 뽑아내자라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런 사회적인 합의, 논의를 잘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게 사교육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변화하는 부분이 있죠. 고교체계 평준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는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 나눠볼까요?